하나 또 신기했던 게 그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었어. 와우. 내 롤모델. 학교 가려고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에 누가 있어. 그 남자야? 헤이. 하이. 막 매주 나는 새로운 사람이랑 인사를. 야, 대박이다.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1호 학번 이은비입니다. 캐나다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왔고요. 여러분께 어학연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독교학과 1호 학번 권은진이고요. 미국으로 캘리포니아 한 학기 그리고 캔자스 한 학기 이렇게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학우분들한테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 질문을 비행기로 던져서 날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떨리냐? 너무 못 던지시는데요? 이건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던지셔야 될 것 같은데? 잡았어! 교환학생, 어학연수 뭐가 다른가요? 각자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요,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파견을 가서 우리 학교 수업을 해외 학교에서 인정받아서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숭실대학교에서 8학기를 다 다니지 않고도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어학연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환학생하고 가장 다른 건 교환학생은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학문을 배운다면 어학연수는 영어라는 학문 자체를 배우러 가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 자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한 국적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오! 숭실대 야구단 나를 캐스팅해라. 야, 엄청 중요한 질문 나왔어. 뭐야. 언어 실력 많이 늘었나요? 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캐나다에 가기 전에 영어가 0이었어요. 그냥 0. 그러니까 그냥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영어를 국문과잖아. 나는 저는 국문과고 항상 국문으로만 글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뭐 어떠한 관심도 공부도 뭐 시간도 투자를 안 했었고 갔다 오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이렇게 늘 줄 나는 몰랐던 것 같아 진짜로. 나도 영어 진짜 못했었는 게 나는 심지어 수능도 안 봤어. 영어 이제 단어도 되게 기초적인 것만 알아가지고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원서 읽는 거 시킬 때 못 읽을 정도로 좀 리딩도 못했었고 했는데 지금 1년 교환학생을 하고 와보니까 타는 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이랑 만났을 때 쉽게 대화를 주제를 뭐 시작을 하고 끝낼 수 있는 정도는 잘 된 것 같아서 많이 늘은 것 같아. 둘 다 돈 버리진 않았네. 아쉽진 않았다. 그렇다. 아니 잠깐만 이 정도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인사하자. 비행기가 역할을 못하는 갖다 주셨어. 면접 때 받은 질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이건 교환학생용 질문이네. 나가요. 보통 교환학생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어떻게 학점 인정을 받을 것인가. 가서 내가 수업을 듣고 그 학점은 우리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들어서 어떤 수업으로 인정을 받을 건지 그리고 왜 이 학교를 가고 싶은지 왜 이 나라를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고 그리고 나는 영어권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영어로 자기소개 해봐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냐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 같아. 어학연수는 면접이라고 할 건 없고 나라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나라를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대화를 한 30분 정도 하면 내 성격을 파악을 하셔. 그 내 담당 튜터분이. 자연 좋아하세요? 도시 좋아하세요? 고향 어디세요?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해요?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몇 번 물어본 다음에 나라를 매칭해줘. 원래 나는 나를 보더니 그분이 라스베가스 어때요? 이러는 거 해서 라스베가스요? 서커스 배우라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 갬블링만 맨날 할 것 같아서 라스베가스는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갔는데 어쨌든 매칭을 국가별로 해줘요. 성격에 따라서. 라스베가스 가야겠다. 진지하게 라스베가스 어때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 원숭이라도 키워야 될까요? 이러면서 그랬죠. 헤이! 저분이 교환학생 합격 꿀팁 또는 좋은 어학연수 학원을 고르는 꿀팁이 있다면?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보는 게 이 학생이 어떻게 학점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지 내가 지금 전공을 어떤 걸 채워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학교를 선택할 때도 확실히 편하니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학점 인정을 받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어학연수 학원을 고르는 꿀팁은 이게 어학원인지 유학원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 데는 유학원 플러스 어학원이어서 지사가 한국에도 있고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다 있어. 그래서 어학원, 그러니까 유학원 안에서 학원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좀 유명한 곳, 뭐 종로에 있는 유학원이나 강남에 있는 유학원 같은 경우에 유학원이 브로커 느낌이 돼가지고 그냥 그 나라에 있는 학원을 소개해주는, 알선해주는 게 되어버리면 끝이면 만약에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뭐 커리큘럼을 바꾸고 싶을 때 나는 바로 학원 옆에 있는 유학원을 찾아가면 되는데 그 친구들은 한국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어학원과 유학원이 결합되어 있는 아예 종합적인 교육기관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어를 진짜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어학연수가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거긴 한데 영어를 배우러 온 애랑 영어를 활용하러 온 애랑 시작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영어를 배워야지 이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고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서 외국인한테 써먹어야겠다. 이러면 그냥 그때부터는 팍팍팍 느는 거야. 맞아. 가기 전에 인풋을 좀 많이 쌓아놔야 가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제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대화가 들리고 리스닝이 되는데 뭐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 말도 못하니까 여기서 좀 리딩이나 단어, 특히 리스닝, 리스닝. 리스닝을 정말 많이 올린 다음에 가면은 확실히 2분 금방 채우는 것 같아요. 맞아. 얼마의 비용을 예상해야 하나요? 방값, 밥값, 연수비, 교통비, 비용? 근데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근데 이게 미국은 사실 주마다 다른 게 처음에 캘리포니아 있을 때는 진짜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1,600불이었어. 한 달에? 근데 학교 밖에 있는 캠퍼스 밖에 있는 기숙사는 그나마 500불? 이 정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캔자스로 갔잖아. 근데 캔자스는 완전 시골이라서 학비도 한 200만 원 정도 더 쌌고 그래서 기숙사도 한 조금 더 100만 원 정도 더 쌌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도시로 가면은 미국은 너무 집값이 비싸고 시골로 가면은 싸니까 이거는 좀 주마다 다른 것 같아. 저는 어학연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학원과 그다음에 레지던스를 같이 한 번에 돈을 묻기 때문에 방값을 따로 보진 않았는데 토론토에서는 따로 내가 룸을 렌트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취처럼. 그거는 한 달에 한 800불에서 900불 정도? 근데 그것도 진짜 싸게 구한 거고 밥값은 나는 밥값 진짜 많이 들었어. 나는 한식 하잖아? 김치찌개가 2만 원이에요, 김치찌개가. 근데 김치볶음밥가 25,000원이래. 진짜 김치찌개 2만 원이고 만두 10,000원인데 밴쿠버 코스트코의 감자튀김은 한국 돈으로 막 1,000원, 1,000원 조금 넘나? 김치찌개 한 번이면은 코스트코 감자튀김이 막 10몇 번이잖아. 근데 그냥 나는 김치찌개 먹었어. 그러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책값이 떨어졌어. 엄마는 나 책 진짜 많이 읽는 줄 알고. 미안. 부모님 보시지 마시고요. 엄마 방송 꺼. 밥값은 도시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드는 거. 그래, 엄청 많이 왜냐면은 도시에 있으면 유흥거리가 또 많고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놀 게 많잖아. 친구들이랑 야 어디 가자 뭐 해변 놀러 가자 이렇게. 왠지 인싸인 척하네. 그러니까 집에만 박혀 있었다며. 맨날 전화해서 은비야 나 너무 심심해. 들어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랬는데요. 네, 캔자스에서 나중에 안 그랬다? 그렇게 사니까 좀 지치더라고. 내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시골에 있을 때는 거기는 뭐가 없기도 했고 좀 집에서 친구들이랑 요리해 먹고 뭐 학교 식당 가서 먹었는데 삼겹살 이런 거는 진짜 한 맞아. 30불 맞아. 기본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빠져나가. 밥값으로만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끼면 또 아낄 수 있어. 아끼면 그치? 아낄 수 있는데 아끼기 싫어. 장 보는 건 싸잖아. 맞아. 어. 진짜 그 북미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면은 요리를 본인이 조금 잘하신다면은 재료를 사세요, 재료를.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교통비가 싸지 않아. 그래서 근데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후불 교통카드잖아. 찍고 나서 값을 청구받는 방식인데 캐나다는 한 달에 아예 150불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 정도를 내면 한 달에 그냥 아예 전기권이 나와. 그 건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살 수 있는? 근데 토론토는 도시별로 회사가 달라. 우리나라 서울 메트로랑 도시교통철도 그거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 회사와 이 회사가 호환이 안 돼, 심지어. 그래가지고 다운타운만 다니는 전기권을 150불을 내고 사고 이 밖을 나갈 때는 돈을 또 냈어. 그럼 환승도 안 돼. 그러니까 후천적인 인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까 15만 원 아까워서 나간다 이러고 나가는 거야. 집에 있고 싶은데 아씨 내가 15만 원 카드 샀으니까 나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니까? 난 그래서 나갔어. 캘리포니아는 우리는 학교 학생증 카드가 있으면은 버스는 무료였어. 오 진짜? 어. 야 대박이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많이 다니고 음. 그리고 웬만하면은 근데 좀 거리가 버스나 지하철이 없었거든 거기는. 그래서 버스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말이 사실이야. 땀이 없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일단 눈물 흘리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휴지 오케이.